경요도 방광결석 제거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신장에서 생산된 소변은 요관을 따라 흘러내려온 다음 방광에 모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 배출됩니다. 방광결석이란 방광 내부에 돌이 생성된 것으로 방광 내부에서 결석이 형성되거나 콩팥이나 요관에서 생성된 결석이 방광으로 내려와서 발생합니다. 경요도 방광결석 제거술은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방광 내부의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수술의 제한점. 일반적으로 방광 내부에서 형성된 결석은 전립선 비대증, 신경인성 방광, 장기간 누워있는 상태 등으로 소변이 정체되거나 비뇨기계 감염, 이물질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이러한 선행 요인들이 남아있다면 방광결석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 전 준비 사항. 수술에 앞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 수술은 국소마취제가 혼합된 윤활제를 요도 내부로 주입하여 시행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척추마취나 전신마취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요도를 통해 방광 속으로 내시경을 진입시킨 다음 방광 내부의 결석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집게나 포획 바구니를 이용하여 결석을 제거하는데 결석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레이저 세석기 등을 사용하여 결석을 조각낸 다음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광암 등 다른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검사와 세포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결석을 모두 제거한 후에는 내시경을 제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뇨관을 설치합니다. 추정 소요 시간.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결석의 크기와 개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전 마취 유도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한두 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대부분의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 수술 과정에서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기 때문에 요도 부위나 아랫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진통제로 잘 조절되며 대부분 수술 후 1, 2일이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요로 감염, 발열. 수술 중 방광이나 요관 등에 세균이 침투하여 요로 감염이나 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 시에는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로 감염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우 드물게는 균이 혈액까지 침범하는 폐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열이 심하게 나거나 저혈압, 어지러움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혈.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혈뇨는 수일 내에 저절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출혈이 지속되거나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지혈을 위한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광벽 손상, 요도 손상. 내시경을 삽입하거나 결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방광벽이나 요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방광벽 손상으로 인해 방광 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도 손상으로 인해 요도 협착이 발생한 경우에는 좁아진 요도를 다시 넓히기 위한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석, 재발. 결석이 매우 단단하거나 내시경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잔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은 잔석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배출됩니다. 한편 수술 후에도 방광 내 결석을 일으킨 원인들이 교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결석이 다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개복수술 전환. 결석이 너무 커서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없거나 출혈이나 방광 손상 등으로 인해 내시경적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복수술로 전환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심각하지만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하지의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혈전이 이동하여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사망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직후의 관리. 수술 후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합니다. 수술 후에는 잔석이 배출되는 것을 돕고 혈류를 완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류가 점점 더 악화되거나 혈종 등으로 배뇨가 곤란한 경우, 열이 심하게 나거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합니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방광결석은 통증, 혈뇨, 요로 폐색, 배뇨장애,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방광결석은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지만 큰 결석은 급성 요정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경뇨도 방광결석 제거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에는 복벽과 방광을 절개한 다음 방광 내 결석을 제거하는 개복수술이 있습니다. 한편 요광결석과 달리 방광 내 결석은 한 부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변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광결석은 내시경 수술이나 개복수술을 통해 치료합니다. 기타 추가 설명. 수술에 사용되는 일부 기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적용되는 특수검사 중에서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수술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학적 데이터는 추후 임상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뇨도 방광결석 제거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